안녕하십니까. 하방촌입니다. 오늘은 재난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주를 분석해서 만약에 재난 관련된 내용의 정보가 보인다면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풍수용품을 통해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풍수 형살과 용품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런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사용하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차츰차츰 다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주를 분석했을 때 사주 분석이 우선이죠. 사주 분석을 해서 용신을 찾는데요. 이 용신을 찾고 이 용신에서는 여러 가지 용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조용신만 말씀을 드리면 조를 충족할 용신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사주가 전체적으로 화기가 강하다면 화가 많다는 얘기죠. 화기가 강하다면 이 화기와 형량을 맞춰줄 수기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조우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인데요. 가장 단순한 내용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기가 불기운이 너무 세면 수기로 그만큼 줄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한 선으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사주는 대부분 이런 중화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를 보충해 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면 수기를 보충해야 되는데 이 수기가 강한 곳은 북쪽입니다. 그러면 이 북쪽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쪽을 위주로 생활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방해를 통해서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방위의 기장을 활용하는 것이죠. 에너지 자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위주로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응은 아래 사주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토 일간인데 묘월에 출생했죠. 그래서 신령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상태이고요. 실령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힘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좌우에 금수가 포진이 되어 있고요. 또는 하단에 일지에는 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와 금수로 이 무토를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자리는 이 요진의 자리에 금수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무토는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신약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여기에서는 이 무토에게 그만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화토가 왔을 때 무토는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 화토로 보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토를 보충하는데 태어난 달이 묘달이기 때문에 묘와 화부라는 술토가 여기에는 적정한 화해를 하기에 적정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술토를 가져오면 되는데요. 이 술토는 조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기를 머금은 흙입니다. 그래서 이 무토에게는 조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술과 관련된 것으로 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은 풍수용품에서는 이제 개와 관련된 용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색상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방이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육합을 통해서 재화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육합을 활용하는 방법은 기문에서도 나오고요. 기문법술에 나오고 육인법술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맹파 사주에서도 육합을 중시합니다. 삼합보다는 육합의 합력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력이 세다.
그래서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기문, 유김도 마찬가지고 육합을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기문, 유김은 이제 부적을 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방향 활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기법으로 문제점을 포착하는 것이죠. 문제점을 포착하는 방법이 뭐 사주를 보고 포착할 수도 있고, 기문으로 포착할 수도 있고, 유김으로 포착할 수도 있고, 육효를 통해서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포착하고, 이것을 풍수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풍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같이 봐야 합니다. 겸장을 해야 됩니다. 겸장. 그래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고요. 문제점을 포착해서 풍수를 접목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게 됩니다. 공간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공간 문제점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운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런 내용을 살펴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이 됐는데요. 2023년은 이제 8운의 마지막입니다. 끝무렵이죠. 계묘년인데요. 자, 이것을 이제 응용한다면 이렇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계묘년에 계수에 수기하고 묘목에 목기가 들어와 있고요. 지지의 묘와 합의되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술토가 있죠. 술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 사례와 내용이 비슷하죠.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것인데요. 육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와 관련된 용품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또는 부적을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방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한가 하면 이 묘태세와 관련된 태세살이 형성될 수 있는 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충파해가 되고 있는 띠는 이렇게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형이 있는 것은 이제 쥐띠가 되겠고, 충이 있는 것은 닭띠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띠라든지 또는 용띠라든지 이런 천살이 있는 경우는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형충파해가 되고 있으면요, 뭐 유리할 때도 있지만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불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해소가 필요하다. 해소, 화해, 살풀이 뭐 다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육합을 활용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해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재활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재난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위 활용, 외응, 외부의 호응, 외부 장식물 활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활용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 한 해를 좀 무탈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하죠. 뭐 특별하게 애울 것도 없고요. 자, 이런 방법 등을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각 학파, 각파마다 각자의 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일반 명리사 또는 풍수사에게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해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언지를 해드렸고, 또 풍수용품이나 풍수 형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 것이고요. 육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